속으로는 촛불정권, 촛불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정권보다 더한 득표를 쌓아가면서 독재정권 시절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뜻한 양상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저의 직속 상관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가 전 정권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기자. 예. 자, 지난달에 검찰이 환경부를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거기서 뭔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장관 보고 전용 폴더를 발견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실 컴퓨터를 압수했더니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장관 보고용이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걸 네. 열어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이 나옵니다. 아하. 무슨 내용이냐면 환경부가 사표를 종용했던 네. 산하기관 임원들이 만약 사표를 거부하면 업무 추진비 등의 사용 내역을 조사해서 그것을 개인 비리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아하. 얘기해서 사표를 내지 않는 임원들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그렇죠. 들어있는 거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업무 추진비 감사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정을 찍어낼 때 많이 사용됐던 그렇죠. 굉장히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런 점에서 환경부가 결국 산하기관 임원들 중에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감사복을 만든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환경부만 하더라도 산하기관이 많은 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정치 출신도 아니고 특별히 총대를 맬 이유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제 관심은 과연 환경부만 이렇게 한 것이냐? 정부 부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등치가 굉장히 큰 부처도 아니고요. 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런 산하기관이 엄청나게 많죠. 네. 그런 데는 과연 안 했었겠느냐. 그리고 네. 이제 과연 장관 차원에서 이루어졌겠느냐. 이 두 가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관심 사항입니다. 윤석 의원님. 근데 지금 검찰이 확보한 게 이런 증거 자료뿐만 아니라 다수의 증언들도 확보를 많이 했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어쩌면 역효과인데요. 네. 지난 정부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공무원들을 많이 처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정부 들어서 그냥 혹시나 자신들이 잘못하면 자신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증거와 지시 내용들을 다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검찰에 수사를 해보면 공무원한테 가서 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지시해서 했다. 그 근거와 증거들을 다 가지고 그렇죠. 있군요. 왜냐하면 본인이 책임을 면책을 당해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국정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는 5급, 6급까지도 다 지금 징계를 하고 처벌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자기가 총대 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위에 시키면 하는 거고 시킨 상황에 대해서 남겨두면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오히려 동부지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그래요. 어허.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은 절대 면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또 증언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이거는 좀 수사를 해보면 다른 부처까지도 저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건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장차관 보고는 전혀 없었다라고 환경부에서 밝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환경부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디까지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죠. 물론 네. 뭐 장관 보고용이란 폴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장관에게 다 보고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이제 수사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김웅현 전 장관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발뺌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네. 특히나 중요한 게 이 표적 감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표적 감사를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증언이 좀 쌓이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에서도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최초에 불거지게 된 계기가 청와대 특감반원이죠.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때문에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최근에 김태우 전 수사관 검찰에 출석할 때마다 기자회견하고 뭐 이러면서 뭔가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듯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의 말이 맞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는 거 아니에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했던 것은 본인의 자료를 들고 폭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김태우 수사관이 원래 과기부라든지 환경부 담당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이제 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 그 산하기관들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라 해서 이제 감사관실에,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330개 산하기관들 중에서 660명의 임원들을 추려서 그 중에서 아주 야권 인사들 100명을 추려서 집중적으로 작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진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환경부만 있겠느냐는 아까 제기하신 그런 의혹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아하,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태우 전 수사관 오늘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폭로까지 예고했습니다. 만나보시죠. 공직생활 하면서 저는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였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저의 직속 상관이기 때문입니다. 예, 공공기관 그 리스트는 저희 특감반에서 7월달 출범하자마자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 대선 선거 캠프 출신이다. 네. 혹은 어디 당 출신이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특이 경력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친야당 성향의 공기업 그 사장과 감사에 대해서 다 시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의 증언, 폭로, 거기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한 감사관실의 컴퓨터 폴더, 그리고 증언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환경부만 리스트를 작성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내로남불이라며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관에게 보고된 것은 물론이고 특감반을 통해서 청와대까지 올라간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 정권에 블랙리스트로 감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자신들 문제를 넘어가려 한다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으로는 촛불정권, 촛불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정권보다 더한 득표를 쌓아가면서 사실상 이 독재정권 시절로 좀 돌아가고 있는 이런 듯한 양상입니다. 자, 청와대는 당시 김태우 전 수사관의 논란이 한창 일고 있을 때 이런 해명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네. 지금 돌아가는 증거와 증언들, 상황들을 볼 때는 저 앞서 들은 말이 조금 빛이 바라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이제 빛이 바라는데 앞서 이제 이재명 전 바라는, 네. 빛이 바라는 건 네. 맞는데 물론 수사는 끝까지 해봐야 아는 거죠. 어디까지 이제 법리가 퍼질지. 근데 앞서 이제 이재명 전 차장 이재명 차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이게 끝일까? 이 문제거든요. 네. 만약 이게 아니라 더 계속 만약에 얘기가 좀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어떤 유전자가 없다라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내로남불 얘기들 하잖아요. 사실 이제 블랙리스트란 게 사실 예전에는 위험에 좀 넘어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지난 정부 박근혜 전 정부 때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확 불거지면서 그 직권남용으로 당시에 이제 청와대 핵심들이 구속이 되면서 이게 이제 사실 문제가 크게 됐던 거예요. 뭐 직권남용의 문제도 나왔고. 근데 똑같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이 지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랑 뭐가 다르? 물론 좀 차이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불법이 뭐 10이면 안 되고 일은 괜찮고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들도 이런 수긍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예, 뭐 촛불로 탄생한 정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는 우리 정권이 그 촛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고요. 네. 촛불을 받드는 정권이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팩트들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사실 파악을 하고 네. 후속 처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네. 문제가 있는 것들을 도려냈을 때 다시 그 촛불의 대리인으로서 네. 촛불 민심, 촛불 국민을 받드는 일을 제대로 알겠습니다. 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태우 수사관의 행태도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이런 것도 있다면 다 갖다 주고 조사나 수사를 하게끔 해야지 네. 자기가 무슨 게임을 하듯이 플레이를 아하. 하듯이 상황을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아하. 이런 모습은 저는
저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은 그 인정해주거나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7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9위로 뽑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